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조금 특이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성범죄로 예전에 고소를 했는데 성범죄가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상해죄만 인정이 됐다가 60년 만에 재심으로 억울함을 벗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강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범죄니까 강간에 있어서 피해자가 어느 범위까지 정당방위가 되느냐, 이 케이스를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지금 법조인이라면 이 케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피해자분이 강간을 당하고 있어요. 강간범이 혀를 집어넣었어. 입으로 혀를 깨물었거든. 혀가 절단됐어. 이 혀 절단이 범죄냐 여부가 문제인데 정당방위 아니냐, 내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 순간에 날 방어해야 돼. 누가 들어오니까 깨물어야지. 근데 그게 범죄래. 그 혀를 깨물린 사람이 범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혀를 깨물린 사람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거는 강간미수 인정 안 됐고 서로 좋아서 한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기록을 못 봤으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혀를 깨물린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논하는 거는 그 혀를 깨물린 사람이 성범죄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의 판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혀를 깨물었을 때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되느냐, 안 된다. 중상해죄가 된다.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 받았고, 피해자분도 집행유예 받았는데 피해자분이 형이 더 높았어. 정당행위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대기 한 대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칼로 찔러 죽인다.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싸대기 한 대 맞고 경찰에 신고해라 라는 게 법률이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네가 방어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어지간하면 다 당하고 나중에 법을 찾아. 근데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맞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자기가 강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혀를 깨무는 것밖에 없었어. 그거 가지고 중상해래. 이때 시절이 어떤 때냐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가 합의해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 결혼하겠다, 남자를 처벌 안 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지. 할머니가 최근에 재심을 열어가지고 혀 절단 상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야. 무죄를 아직 받은 건 아니고 9월달에 선고해서 맞아요. 무죄가 아마 예측이 된다라는 거고, 현재는 뭐냐,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면서 심지어 이 할머니에게 그 유죄로 기소를 하고 처벌받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 할머니는 사실 굉장히 감격을 했을 거야. 그때 당시에 이 할머니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에 강압수사가 있었다, 잠도 안 지우고 조사했다.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보니 피고인이라고도 안 하고 할머니의 성함을 부르면서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무죄를 구형하는 거죠. 오랜 기간 참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수십 년을 싸워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항상 공부했던 그 판례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강간 내지 강제추행과 같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혀 절단 정도의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손가락 절단,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넓어지는 판례다 라는 거잖아. 동시성에 대한 판결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칼을 가지고 팔을 자르는 건 어떨까요? 팔을 가지고 팔을 자르는 것도 강간당한 상황이라면 미국에서는 인정할 만한 내용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굉장히 어렵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이거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될까 법조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간을 하려고 하는 놈이 나쁜 거지. 그럼 죽인다. 우리는 죽이는 거는 그냥 안 봐줘. 내 법익 침해가 책임 없이 들어오는데 죽이는 것까지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강간당할 뻔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강간인 거지. 강간은 뭐 어떤 상태여야 되죠? 항거불능. 선고가 현저히 불가능하죠.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이 상실돼야 돼. 까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강간만 당할지 살인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결같이 피해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피해를 어디까지 당할지 모르겠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강간만 당하면 차라리 다행이야. 정당방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자고. 죽이는 것까지 다 상황만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면 인정을 하고, 대신 그런 상황 없이 성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나중에 빠이빠이 제대로 했는데 고소한 사건은 아주 좁게 성범죄를 인정해가지고 혐의 없음, 무죄 이런 걸 선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게 맞지. 정당방위의 범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이제 기준을 할 때 상대의 범죄가 얼마나 입증됐느냐에 따라서 성립 범위를 늘리거나 좁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굉장히 좁아요. 이 판결로 인해서 넓어지게 되는 판결이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솔로분들께서 숙지를 많이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상대방 의사도 파악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머리에 콱 박아두시고요. 오늘 차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